실제 상황, 네이마르보다 더한 X 처음 본다. PSG 복귀 음바페 30분 만에 초토화. 이강인 훈련 지켜본 음바페 폭탄 발언 한 진짜 이유. 파리 생제르맹이 칼을 빼들었다. 더는 킬리안 음바페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아 투어에 올랐다. 23일 프랑스 파리를 떠난 선수단은 8월 3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일본으로 향하는 파리 생제르맹은 25일 알나스르, 사우디아라비아, 27일 세레소 오사카, 일본, 8월 1일 인터 밀란, 이탈리아과 경기를 펼친다. 이후 한국으로 장소를 옮겨 8월 3일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를 마지막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는 스케줄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리시즌에 나설 27인이 명단을 발표했다. 사실상 새 시즌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선수들이다.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한 이강인을 포함한 영입생들과 기존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마르키뉴스 등 초호화 멤버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음바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은 재계약 거부로 분위기를 흐린 음바페를 아시아 투어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프리시즌을 함께하지 않는 건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재계약하기 위해 애를 썼던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내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로 떠나겠다고 밝힌 음바페와 결별을 택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에게 큰 돈을 줄 생각이 없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약을 이행하면 8천만 유로, 약 1146억 원, 위 보너스를 받는다. 음바페는 이 돈까지 받고 내년에 떠난다는 입장.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을 원하면 이번 여름에 떠나도 된다고 결정한 셈이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훈련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음바페는 아시아 투어에 빠진 선수들과 함께 소규모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생제르맹이 잉여로 판단한 자원들로 조르지뇨 바이날둠, 레안드로 파레데스, 율리안 드락슬러, 압두 디알로, 콜랭 다그바 등이다. 지금까지 겸상하기 어려웠던 입지의 선수들인데 이제 음바페도 파리 생제르맹이 매각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같은 신세가 됐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더욱 코너로 몰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음바페 제안을 공식적으로 들어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곳으로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졌다. 2. 리 네이마르 어서와, 전북. 8월 3일 이강인의 PSG와 부산서 친선 경기. 전북 현대모터스 FC가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 전북은 내달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프랑스 챔피언 PSG와 친선 경기를 치른다. 2023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K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초청됐다. 전북이 상대할 PSG는 프랑스 리그 정상을 11번이나 차지한 리그 최다 우승 구단이다. PSG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소속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강인을 영입해 국내 팬들의 관심도 더욱 커진 상태이다. 전북은 지난 201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가졌던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와의 친선 경기 이후 7년 만에 유럽 명문 구단과의 친선전을 갖게 됐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 협업 관계에 있던 프랑스 올랭피크 리옹과의 친선 경기 이후 9년 만에 팬들 앞에서 친선 경기를 갖게 됐다. 전북과 PSG의 친선 경기 티켓은 24일 오후 5시 쿠팡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경기 전날인 2일 오후 6시에 진행될 전북의 오픈 트레이닝 참관 티켓 역시 쿠팡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에서 25일 오후 1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한편 전북은 팬 300명에게 친선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는 구단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안세영, 코리아 오픈 2연패, 한국 선수로는 방수현 이후 29년 만 종합.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삼성생명, 이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2년 연속 재패했다. 안세영은 23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4위 타이징,
대만, 을 2에서 0, 21921의 2로 제압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7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컵을 한국으로 가져왔던 안세영은 올해에도 우승에 성공했다. 한국 선수의 여자 단식 2연패는 1993년, 1994년에 우승한 방수연 이후 29년 만이다. 방수연은 1996년에도 우승했다. 이 연패 자체는 2000년, 2001년에 우승한 카밀라 마르틴, 덴마크, 이후 22년 만이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국제대회에서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1세트부터 타이즈잉을 앞뒤로 흔들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갔다. 1에서 1로 맞선 초반에 인아웃 챌린지에 성공하는 등 전날보다 코트 적응이 완벽해진 모습이었다. 안세영이 5연속 득점으로 10에서 3으로 달아나자 타이즈잉은 영거푸 범실을 내며 자멸했다. 승기를 잡은 안세영은 2세트에서 여유가 느껴질 정도였다. 안세영은 10에서 5에서 과감한 대각 공격을 성공시켜 여유있게 휴식 시간을 맞았다. 저미리에서 5에서는 셔틀콕이 머리 뒤 왼쪽으로 날아가자 빙글 돌면서 손목 힘을 이용해 백핸드로 받아냈다. 잠시 추격을 허용한 20에서 15. 안세영은 강력한 푸시 공격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경기가 38분 만에 끝난 압승이었다. 타이즈잉과의 상대 전적은 7승 2패로 늘렸다. 세계 랭킹 3위 김소영, 인천국제공항, 공희용, 전북은행은 이날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천칭천 자입한 중국 에게 1에서 2, 1021-21-177에 2-1로 패했다. 더블 스코어로 첫 세트를 내준 김소영 공희용은 2세트에 전열을 재정비했다. 점 1세트 때보다 스윙감이 올라오면서 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상대 실수를 끌어냈다. 접전을 이어가던 15에서 13. 중국팀 공격이 네트에 걸려 이날 처음 석점차 리드를 가져왔다. 점 17에서 15에서는 샷을 38차례 주고받는 긴 랠리에서 자이판의 클리어를 김소영이 강한 스매시로 받아쳤다. 상대 범실로 세트 포인트를 쌓은 한국팀은 공희용의 공격으로 승부를 3세트로 끌고 갔다. 그러나 3세트는 1세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렀다. 한국팀은 3에서 5에서 공격 실수를 시작으로 6연속 실점을 하고 8점 뒤진 채로 휴식 시간을 맞았다. 강한 스윙을 휘둘러도 중국팀의 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별다른 추격의 발판을 찾지 못한 채 3세트에서 14점 차로 패했다. 4. 메뉴가 영입하는 줄 알았는데 1425억 공격수 PSG 갈 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탈란타의 라스무스 회일룬 20을 영입할 수 있을까? 파리 생제르맹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2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이 회일룬 영입을 협상 중이다. 라며 킬리안 음바페의 대체 선수로 생각 중이다. 아탈란타가 원하는 8,600만 파운드, 약 1,425억 원 금액을 충족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회일룬은 메뉴 이적을 노리고 있었다. 라며 이런 상황 속에 파리 생제르맹이 회일룬 영입을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메뉴는 높은 거액의 이적료의 회일룬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아탈란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라고 전했다. 이적료 1,500만 파운드, 약 248억 원로 지난 2022에서 23시즌 아탈란타에 합류한 회일룬은 총 42경기서 16골 7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핵심으로 뛰었다. 세리에 A 32경기 중 20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회일룬은 제2위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라고 불린다. 191cm의 거부지만 스피드가 최대 강점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활동량으로 공수 양면에서 힘을 보탤 수 있고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등 팀플레이에도 능하다. 그는 최근 에릭 텐 하흐 감독과 같은 에이전시인 세그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뉴행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회일룬은 메뉴 이적을 가장 선호한다. 스트라이커 보강을 원하는 메뉴에 딱 어울리는 조각이 될 수 있다. 회일룬은 이적설에 대해 메뉴는 빅클럽이다. 나를 원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면 내가 무언가 제대로 한 게 틀림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 라며 많은 클럽이 9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 많은 스트라이커에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맨유의 올여름 과제는 공격수 보강이었다. 여러 후보를 올려놓은 가운데 회의론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파리 생제르맹도 공격수가 필요하다. 음바페가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강은 필수다.